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포 시작합니다. 신안군의 인구가 2022년 바닥을 찍고 2년 연속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동대문구가 실시간 미세먼지 정보를 제공하고 강화된 저감 대책을 추진합니다. 대구시가 대구 경북 경제 공동체 구축으로 지방시대를 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경상북도가 산림청과 손을 맞잡고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나섭니다. 줄곧 무트로 빠져나가기만 했던 신안군의 인구가 2022년 바닥을 찍고 2년 연속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섬을 떠났던 주민들이 되돌아오고 도시의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들어오면서 생겨난 변화입니다. 영암의 한 조선소에서 일을 해왔던 장유환 씨. 5년 전 고향인 신안 반월도로 돌아와 지금은 김양식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생활에 여유가 생겼고 생각지도 않았던 햇빛연금까지 받으면서 귀한 결정을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도시에서 회사 생활하는 것보다 스트레스 덜 받고 내가 한 만큼 수익도 생기고 또 들어와서 살다 보니까 햇빛연금이란 수당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소소하지만은 살림살이에 많이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목포가 고향인 김진성 씨는 1년 전 대학을 갓 졸업하고 신안군 팔근면으로 이사했습니다. 신안군에서 제공하는 청년 임대 농장에서 농산일을 배우며 소득도 올리고 신재생 에너지 이익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이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햇빛연금부터 이제 청년들 오면 뭐 군에서 임대해주는 하우스도 있고 그다음에 뭐 교육부터 뭐 자재 지원 사업 다 해주니까 신안군 괜찮구나. 신안군은 휴양인들의 귀향과 외지인들의 전입으로 인구 증가가 가속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일섬 일정원, 일뮤지엄 정책 등으로 정주 여건이 개선되고 관광객 증가로 소득 창출 기회가 확대됐습니다. 또 바람연금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공유제는 앞으로도 계속 더 확대되고 넓은 지역으로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신안군으로 이주하는 인구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걸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향후 인구 5만까지 최대한 많은 정책을 통해서 1970년 16만 6,500여 명을 정점으로 반세기 넘게 인구 감소가 이어지다 지난 2023년에야 반등에 성공한 신안군. 디지털 금융시대에 늘어나는 금융사기를 막기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금융소비자보호포럼이 개최됐습니다. 금융과 행복 네트워크는 지난 7일 인공지능 금융사기 대응 가능한가를 주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금융소비자보호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금융과 행복 네트워크, 시니어 금융교육협의회, 금융소비자 네트워크 주관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공동 주최로 열렸습니다. 정운영 금융과 행복 네트워크 이사장이 좌장을 맡았고 최승재 세종대학교 교수와 김정민 싱크풀 전무가 발제자로 나서 AI 금융사기의 현황과 대응책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AI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들을 어떻게 하면 소비자들에게 잘 구현하고 소비자들이 잘 활용할 수 있고 상용화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열띤 토론을 하고자 모였습니다. AI는 스며드는 기술인데요.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러한 것들을 잘 활용해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잘할 수 있을 것인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토론을 통해 AI를 활용해 디지털 금융사기 대응 방안을 논의했으며 AI를 활용한 방안은 물론 다양한 측면에서 대응 방안을 도출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제1회 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대상이 국회 도서관에서 열렸습니다. 제1회 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대상이 지난 10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진행됐습니다. 민주연구원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정책경영연구원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지방자치 30년을 맞아 민주당이 선도적으로 지방자치 성과를 평가하고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자치행정, 기후위기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 균형 발전 등 8대 정책 부문별로 정량 정성평가하고 8대 정책 중 지자체의 핵심 정책을 각각 평가 합산해 우수 지자체를 선발했습니다.
최대호 경기 안양시장, 구복규 전남 화순군수, 정용래 대전 유성구청장이 대상을 수상했으며 강임준 전주시장, 김돈곤 충남 청양군수, 유성훈 서울 금천구청장이 종합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정책 부문별로는 정원호 서울 성동구청장, 기본사회 최우수상, 김희강 광주 서구청장 인구감소 대응 최우수상,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 자치행정 최우수상, 황인홍 전북 무주군수 사회통합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한편 한국정책경영연구원은 지난 2008년 개원한 이래 고령 친화도시, 지역순환경제, 지방소멸 대응 등 다양한 지역사회 문제에 대해 연구하며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훈희 한국정책경영연구원장은 이번 행사는 정당 정치의 근간이 지방자치에 있다는 것을 널리 알린 행사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정책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창의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인 정책 대안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동대문구가 GTX 변전소와 환기구 위치 변경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에 나섰습니다. 청량리역 GTX-C 변전소는 주거지와 불과 18m 거리로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한다는 우려가 되는 가운데 구는 국토교통부에 대체 부지를 요청하고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GTX-C 9번 환기구도 회기역 인근 신축 아파트 단지와 가까워 보행로 확보와 공사 소음 문제로 입주 예정자들의 반발이 이어졌으며 현재는 위치 조정을 위한 기술 검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GTX B16번 환기구는 용두 근린공원으로 옮겨지며 주민 반대에 부딪혔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설명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삼육병원 앞 GTX B17번 환기구 역시 교통체증 지역에 위치해 있어 구가 지속적으로 입지 변경을 요청해왔으며 최근 국토교통부가 재검토 의사를 밝히면서 위치 변경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구는 구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동대문구가 구민들에게 실시간 미세먼지 정보를 제공하고 강화된 저감 대책을 추진합니다. 구는 구민들이 미세먼지 농도를 쉽게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구 전역 33곳에 미세먼지 알림이 전광판을 설치해 운영 중입니다. 전광판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를 표출해 주민들이 직관적으로 대기 상태를 확인하고 농도가 높을 경우 외출을 자제하거나 마스크 착용 등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구는 2025년 3월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해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합니다. 대기오염 배출업소와 공사장 집중관리, 에너지 다소비 건물의 에너지 절감, 도로 먼지 청소 강화 등 다양한 대책이 마련됐으며 특히 어린이집과 노인 요양시설 8곳에는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환기 설비가 추가로 보급됐습니다. 구는 강화된 저감 대책을 통해 구민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단법인 서울장애인 부모연대 마포지회가 제19차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서울장애인 부모연대는 장애 아이들과 그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힘을 모아 만든 단체인데요. 박강수 마포구청장과 유관기관 센터장들도 총회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18일 마포장애인 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실에서 사단법인 서울장애인 부모연대 마포지회가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장애인 부모연대 마포지회 회원 40여 명과 박강수 마포구청장, 유관기관 센터장 등이 함께했습니다. 마포구지회는 2024년 활동 영상을 보며 지난 모습을 확인했고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보편적 복지를 위해 힘쓸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임원 소개 및 보고 안건과 논의 안건 등을 진행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정기총회가 화합과 새로운 다짐을 위한 뜻깊은 자리가 되었길 바랍니다. 마포구가 동상생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식을 진행했습니다. 동상생위원회는 각 지역의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이뤄져 민원과 갈등을 풀어나가는 데 큰 역할을 하는데요. 주민의 목소리를 함께 듣고 고민하며 더 나은 해결책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마포구청 2층 대강당에서 동상생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 위촉장 수여식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동상생위원회 위촉장 수여식에서는
16개 동 총 137명이 위촉됐습니다. 동상승위원회는 각 동 동장을 중심으로 분야별 전문가, 지역 주민 등 15명인의 위원들로 운영됩니다. 앞으로도 동상승위원회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지역의 목소리를 전하는 가교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구시가 대구 경북 초광역권 발전 시행 계획 등을 발표하고 대구 경북 경제공동체 구축으로 지방시대를 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가 지난 7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정책설명회를 열고 2025년 대구시 지방시대 시행 계획과 2025년 대구 경북 초광역권 발전 시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정책설명회는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 위원장을 비롯해 공무원, 시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각 시행계획 발표, 토론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대구시는 지방시대 시행계획과 관련해 신공항 중심의 미래 신산업 도시 파워풀 대구라는 비전 아래 지방분권, 교육개혁, 혁신성장 등 5대 추진 전략을 중심으로 세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전시가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 2025 대전시 기업지원사업 통합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대전시는 대전 테크노파크 기업지원사업 위주로 진행하던 설명회를 2015년부터 지역의 주요 기업지원 기관까지 확대해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 설명회에서는 대전 테크노파크, 대전 일자리 경제진흥원 등 대전시 5개 기관이 참여해 기업 지원 사업을 한자리에서 소개했으며 기업 간 정보 교류가 폭넓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련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에서 기업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14개 유관 기관들도 함께 참여해 다양한 정보 제공 및 상담이 가능하도록 1:1 안내 데스크도 운영했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번 설명회가 대전시 기업 지원 정책 및 주요 기업 지원 기관의 연간 기업 지원 사업을 알리고 지역 기업의 성장을 도모하는 네트워킹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강원도 소식입니다. 평창군이 수항리 마을에서 수항지구 경로당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각 기관 사회단체장, 마을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준공식을 축하했습니다. 수항지구 경로당은 노후화된 시설로 어른들이 사용하기에 불편한 점이 많이 제기돼 왔으며 평창군은 이를 고려해 지상 1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총 사업비 5억 원, 건축 면적 132.66제곱미터 규모로 신축해 어르신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여가 공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종웅 수항리 노인회장은 경로당 준공을 위해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화합과 소통을 통해 어르신들의 편안하고 안전한 노후 생활을 위한 장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평창관광문화재단이 대하면 재단 사무실 앞 광장에서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출범식은 이정림 사무처장의 경과 보고, 비전 및 현황 설명을 시작으로 이사장 인사, 현판식 순으로 진행됐으며 각 지역의 기관장과 마을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평창관광문화재단은 관광, 문화, 축제를 전담하는 비영리 법인으로 민간 전문가와 전문 인력을 통해 지역 경제와 문화 발전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군은 재단이 평창군을 국제적인 관광 문화 도시로 도약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전했으며 지역 주민들도 재단의 설립을 환영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밝혔습니다. 재단 설립은 대화면의 유휴시설을 활용해 진행됐으며 이번 출범을 통해 지역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충청도 소식입니다. 2025년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도시근로자 지원 사업은 구인난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과 유휴인력을 매칭해 중소기업 등의 인력난 해소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합니다. 지난해 10만 5천 명을 돌파하고 정부혁신 우수 사례에 선정되며 충북연구원 사업 성과 분석 결과에서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도는 2025년을 도시근로자 사업의 대도약의 해로 삼고 연인원 30만 명 이상으로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은 중소기업, 사회복지시설과 소상공인 맞춤형 2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또한 전자서명이 확대되며 구비서류가 대폭 감소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과 소상공인, 도민들은 도 일자리 정책과 및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한국산업진흥협회, 제천 단양 상공회의소에 접수하면 됩니다.
충청북도가 충북체육회관에서 일하는 바퍼 장애인 친화작업장을 추가 운영합니다. 지난달 충북장애인회관에서 충북장애인 문화교류협회를 중심으로 시작됐습니다. 일하는 바퍼 사업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노인이나 장애인에게 일거리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실비를 지원하는 생산적 자원봉사 활동입니다. 새 사업장은 100여 명의 장애인이 작업할 수 있는 공간과 장애인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으며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매일 일정한 시간에 간단한 일거리 작업을 수행하는 형태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충청광역연합이 충청권 상생발전 전략 마련을 위한 혁신정책 공유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충청권 4개 시도에서 추진 중인 우수한 혁신정책을 공유하고 충청권 상생 발전을 위해 충청광역연합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으며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습니다. 전국 최초로 출범한 특별자치단체 충청광역연합은 지방시대 자치분권 실현과 충청권 중심 균형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교통인프라, 산업경제, 사회문화, 국제교류협력 등 초광역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경상도 소식입니다. 경상북도가 경주예술의 전당에서 에이펙 범시도민 지원협의회 출범식 및 기념 음악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출범식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준하경 경주시장, 도시의원, 시민단체 대표 등 10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일부 행사에서는 에이펙 준비 상황 보고, 결의 선언문 낭독, 성공 개최 퍼포먼스가 진행됐습니다. 에이펙 범시도민 지원협의회는 경주시민과 시민단체 대표 1000여 명으로 구성돼 민간 협력의 구심점 역할을 맡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에이펙 성공 개최를 위한 협의회 활동에 동참해준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며 경북 경주가 국제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습니다. 경상북도가 산림청과 손을 맞잡고 소나무 제선충병 확산 방지에 나섭니다. 경북은 전국에서 소나무 제선충병 피해가 가장 심각한 지역으로 제선충병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된 전국 7개 시군 중 5곳이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북 경주, 포항, 안동, 고령, 성주, 대구 달성, 경남 밀양 등 7개 시군이 제선충병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습니다. 산림청과 경북도는 경북 지역 방제 성과가 제선충병 확산 방지의 핵심으로 보고 올해 국비 543억 원과 국가 방제 인력 350여 명을 투입해 방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경주에서 오는 10월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는 만큼 효율적인 제선충병 방제를 위한 재정 투입과 행정 협력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계속해서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광주 지하철 2호선 공사 현장 및 건물이 기울면서 일대 도로 일부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최근 안전진단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아 철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건물이 기운 원인에 대해서도 지하철 공사 때문이 아니냐는 공방이 오가고 있습니다. 광주 지하철 2호선 공사 현장에서 5m가량 떨어진 건물. 건물이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고 건물 곳곳에서 갈라진 흔적이 보입니다. 광주시가 최근 이 건물에 대한 정밀 안전 진단을 의뢰했는데 앞으로 1.63도가량 기운 것으로 나타나면서 최하위 2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올해로 지어진 지 38년 된 이 건물이 기울었다는 민원이 처음 접수된 건 지난해 10월. 광주시와 관할구청은 육안으로도 기운 것이 확인되자 지난해 12월 입주민을 모두 이주시켰습니다. 관할구청은 이달 말쯤 공식 안전진단 결과가 나오면 건물주에게 철거나 보강공사 등을 처분할 방침입니다. 그런데 건물 주인은 이 건물이 바로 앞 지하철 공사 때문에 기울었다고 주장합니다. 공사 시작 전인 2020년 시공사 민원실장이 찾아와 건물이 위험해 보이니 조심히 공사하겠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는 겁니다. 21년도 굴착 작업을 시작하면서 기울임이 시작되면서 이제 23년도에 발파 작업을 한 후로는 배수 작업이 아예 안 되고 1층에 들어가는 입구나 균열도 심해지고. 시공사와 발주처는 노후된 건물 자체가 원인이라는 입장입니다. 시공사는 해당 건물에 계측기를 설치해 기울어진 정도를 측정해 왔는데 측정값 변화량이 미미하고 허용 범위 안에 속한다고 말했습니다.
발주처인 광주시 도시철도 건설본부도 계측 결과상 큰 변화가 없다며 공사 연관성을 부인했습니다. 건물이 기운 원인을 두고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당국은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먼저 받아본 뒤 원인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광주시가 올해를 광주 방문의 해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관광 콘텐츠의 내실화와 접근성 문제가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날이 갈수록 소비가 얼어붙으면서 광주시가 이른바 소비 그릇 키우기에 나섰습니다. 올해를 광주 방문의 해로 운영해 도시 이용 인구를 늘린다는 각오입니다. 지난 2015년 전남과 함께 남도 방문의 해를 운영한 이후 10년 만입니다. 방문 인구는 지난해 잠정치 1,500만 명보다 300만 명 많은 1,800만 명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이를 위해 가을에 집중했던 지역 축제 G페스타를 4계절로 확대하고 오는 10월 전남 전북과 호남 관광 문화주간을 공동 개최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숙박 페스타와 열차 여객 프로모션 등 교통과 숙박 지원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한강의 노벨상 도시 브랜드를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광주 G페스타를 연결하여 2025년 광주 방문회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제는 접근성입니다. 제주항공 참사 여파로 무안국제공항이 10월까지는 폐쇄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국제선 없이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건 한계가 자명합니다. 또 에이펙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경북, 경주는 물론 사전 행사 등이 열리는 인천, 제주 등과의 연계 교통편 역시 열악해 시너지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KTX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증편을 계속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증편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책을 빨리 마련하는 것이 그 광주 방문의 해를 좀 더 실효적으로. 결국 올해도 기아 타이거즈 등 지역 연고 프로스포츠 구단이 얼마나 관중몰이를 하느냐가 방문 인구 목표 달성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자치도 소식입니다. 제주도가 제주 해녀박물관에서 제주 남방 큰 돌고래 생태법인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제주 남방 큰 돌고래 생태법인 서포터즈는 제주 남방 큰 돌고래의 보호 가치를 알리고 대한민국 제1호 생태법인 지정을 지원합니다. 이날 발대식에는 서포터즈를 비롯해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국제학교 학생, 해녀협회,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행사는 참가자들의 환경 정화 활동인 플로깅을 시작으로 하도해녀 합창단 공연, 명예도민증 수여, 축사, 다짐결의문 낭독, 서포터즈 활동 안내 및 돌고래 토크쇼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오영훈 도지사는 제주도정은 서포터즈와 함께 대한민국 제1호 생태법인 지정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제주 남방 큰 돌고래는 전 세계 열대 및 온대 지역 연안에 광범위하게 분포하며 국내에서는 제주 연안에 120여 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2025년을) 맞아 달라지는 정책을 소개해드리는 정책 톡톡 시간입니다. 청년들이 생애 첫 전기차를 구입할 시 보조금 20%를 추가 제공합니다. 정부가 제조사의 전기차 가격 할인에 비례해 보조금을 확대 지원하고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의 생애 첫 차에 대한 보조금을 20% 추가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판매가 5천여만 원의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최대 580만 원의 국비 보조금과 116만 원을 추가 할인하는데요. 제조사 할인 인센티브를 더하면 총 구매 비용에서 최대 836만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도 2027년까지 연장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 증가폭이 2004년 1월 이후 21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경기 불황이 고용 지표에서도 확인되고 있는데요. 건설 경기 악화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증가폭 둔화를 이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구직자 1명당 일자리 수를 뜻하는 구인 배수도 IMF 외환위기 때인 1999년 1월 이후 2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설 연휴와 불경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노동시장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